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새벽 스페이스X에서 민간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27일 날 스페이스X에서 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카운트다운을 하는 도중에 기상 악화로 인해서 오늘 새벽으로 연기가 됐던 겁니다. 트럼프도 직접 참관을 해서 신나했죠. 미국이 다시 또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참관해서 이게 시작이다. 앞으로 이제 우주개발 산업을 미국이 계속 이끌 것이다. 이런 자신감도 또 보였고요. 스페이스X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다 도배를 하게 된 하루입니다.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창업자보다는 테슬라의 CEO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페이스X의 기술력과 향후 테슬라의 기술력이 서로 콜라보할 수 있는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 그룹은 지금 뭘 하는지 한번 보면 GBC 센터 착공에 들어가게 되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정몽구 회장의 수건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10조 원 들이고 또 중국까지 이제 건설해야 되니까 거기에 최소 3.7조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듭니다. 거의 14조 정도의 돈을 쏟아붓는데 과연 이것이 현대차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현대차 그룹이 아니라 신세계라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중심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현대백화점이 그랬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 그룹 같이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기업이 이렇게 건설하면서 큰 돈을 쓴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어쨌든 현대차는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한쪽에서는 수소차도 연구하고 전기차도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만 여기에 들일 돈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M&A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기술력 개발을 위해서 R&D 비용을 쓴다 그러면 현대차의 미래는 더 밝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어쨌든 오늘 스페이스X 발사 모습을 보면서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가 과거의 우주 비행사들의 복장입니다. 이 우주 왕복선 비행사들의 복장인데 상당히 두툼한 우주복을 입고 또 헬멧도 굉장히 크죠. 오토바이 헬멧 큰 거 쓰듯이 굉장히 큰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의 복장을 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심플해요. 굉장히 심플하죠. 헬멧도 상당히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 복장으로 우주선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우주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복장을 교체해야 되겠죠. 산소통도 없고 하니까. 자, 이런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 우주왕복선의 내부입니다. 보시다시피 계기판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죠. 첨단 기술들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한 그런 계기판의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조종 장치도 그렇고요. 이번 우주선의 내부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우주비행사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터치 스크린으로 다 제어를 해요. 특히 이 터치 스크린을 장갑을 낀 상태로 하면은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꺼운 장갑을 낀 상태에서 터치 스크린으로 다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보면 터치 스크린을 활용해서 대부분 제어가 가능하게 되어 있죠. 이런 기술들이 다 콜라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계기판을 봤던 우주비행사가 이번에 우주선 내부의 계기판을 본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세상에나 이게 뭔 일이야 이럴 겁니다. 그만큼 기술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것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지 후퇴하진 않겠죠. 물론 완벽하게 임무를 마치고 나서 귀환까지는 아직 몇 주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이런 발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고요. 이것이 무사 귀환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우주 개발에 대한 투자는 더 박차를 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테슬라의 이 주가도 좋고 또 테슬라가 매출 실적이 계속 증가를 하니까 이번에 앨런 머스크는 첫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9천억 넘는 성과급을 받았는데 이 성과급 받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고 일부에서 이제 고소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또 주주들에게 실망스러운 발언을 했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주 쇼맨십이 대단한 그런 CEO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속의 아이언맨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많은 또 팬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만큼 머스크는 이번에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무사귀환까지 이루어지면 더욱더 자신감을 갖고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죠.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노딱 사태 때문에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만 다시 원위치까지 복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데 지금 테슬라를 투자하는 투자 주체들은 미국인도 있습니다만 글로벌 자금이 테슬라를 향해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 해외 투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해외 투자 중에서 테슬라를 가장 많이 투자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만큼 전 세계 수급을 테슬라가 빨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이렇게 갈 거냐? 그럴 수는 없죠. 모든 주가라는 게 다 눌림목을 받고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특히 테슬라 같이 이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가치를 땡겨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평가 논란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만 매출에서 삐끗난다든지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면 얼마든지 순식간에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또 폭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폭락이 나올 때 오히려 기회를 삼으면 좋겠죠. 자, 이번에도 보시면 이 고점 대비해서 이 저점하고의 괴리를 한번 보세요. 반토막도 순식간에 난다는 소리입니다. 시가총액이 1,500조짜리 회사가 순식간에 이게 월봉이거든요. 한 달 사이에 반토막 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만 테슬라를 투자해야지 이런 게 두려운 사람은 테슬라를 투자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요, 결국 글로벌 탑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장의 1등 기업, 애플은 스마트폰과 관련된 글로벌 탑 브랜드, 구글은 포탈 관련해서 글로벌 탑 브랜드, 아마존은 유통 관련해서 글로벌 탑 브랜드, 이런 식으로 글로벌 탑 브랜드의 지위를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전자들이 나와도 저렇게 스페이스X의 기술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성공가도를 달리면 그만한 브랜드 가치의 지휘권이 테슬라에게 부여된다는 소리입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창립했을 때 다 미친 짓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현실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사람들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대차 같은 경우 사람들의 기대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나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선진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글로벌 탑 브랜드의 위치에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그런 탑 브랜드의 위치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꿈을 현실로 만드는 머스크.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